오늘 낭독할 책은 인테그리티 성과를 만드는 성품의 힘입니다. 지은이 헨리 클라우드.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심리상담과 직업 컨설팅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은 임상 심리학자이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담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클라우드 타운샌드 상담소와 클라우드 타운샌드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며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 생방송 뉴 라이프 공동 진행자이다. 리더십, 관계, 개인적 성장 등에 관한 세미나, 학회, 기업 연수에서 활발히 강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실패보다 쉬운 성공 원칙 9가지, 변화와 치유,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차례 소개하겠습니다. 1부 성품과 기질, 2부 소통과 신뢰, 3부 현실과 진실, 4부 결과와 성과, 5부 문제와 해결, 6부 성장과 발전, 7부 추월과 의미.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2부 소통과 신뢰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상대방의 마음을 만나라. 의료업계 네로라 하는 두 회사의 합병식에 초대되어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사회는 두 회사를 하나로 이끌 새로운 리더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합병하는 두 회사 중 한 곳의 리더는 마케팅과 브랜딩에 강한 혁신가 스타일이었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큰 장점이었다. 또한 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지셔닝하면 삶은 계란조차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가 손을 댄 사업마다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새로운 회사의 리더로 점 찍어놓고 있었다. 다른 회사의 리더는 전문 분야가 전혀 달랐다. 그는 기업 운영과 계량 분석에 탁월했으며 위기에 처한 여러 사업을 본 궤도로 돌려놓았다. 낙관론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무장한 그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그 난관을 뚫고 헤쳐나갔다. 그의 사전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었으며 그에게는 상황에 맞서는 남다른 용기가 있었다. 당시 의료업계는 관리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대세로 등장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포괄수 가제, 제3자 보험의 부재, 몇 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의료비 환급, 대체 누가 고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계약관계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업계에서 수익을 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특히 병원이 환경에 맞는 전략, 인프라, 서비스, 제품, 인력을 갖춰놓으면 어느새 상황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사회는 분석의 귀재인 혁신가 스타일의 리더를 선택했다. 복잡한 환경을 뚫고 나가려면 남다른 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아주 뛰어난 인재였다. 그 합병식은 두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팀을 이룬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신임 사장의 연설 시간도 배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리더가 두 회사 직원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가슴 벅찬 날이었다. 세상을 이끌 하나의 군대로 뭉치는 날이니만큼 현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신임 사장이 연설을 통해 업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변화 속에서 나타난 기회들을 끄집어내는 모습에서 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그는 새로 탄생한 회사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해 현재의 부정적인 수치를 충분히 긍정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부를 밝혔다. 기존 시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의견을 듣노라니 의료업계의 어두운 현실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도 회사를 잘 꾸려나갈 방안이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이윽고 신임 사장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첫 질문자는 한 여성 직원이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전략적 방향을 들어보니 저희 부서와 팀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꽤 걱정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저는 전국지사에서 또는 경쟁회사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해 최소한 향후 2년간의 방향을 정하고 대규모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두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저희 부서가 걸어온 행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변혁의 조짐이 감지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고 특히 팀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노련한 팀장인 동시에 사람들을 아끼는 코치이자 지도자이며 커리어 관리자였다. 그만큼 사람을 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많은 관리자들 역시 기업 합병으로 인해 누구를 해고하고 누구를 이전 배치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질문은 경영자에게는 긴급한 문제였다. 신임 사장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합병 전략에 따른 세부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수치들을 나열했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서에서 내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 벽 옆에 계신 분 뭐가 궁금하십니까? 합병식장 안에 모든 시선이 다음 질문자에게로 쏠렸지만 나는 첫 번째 질문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신임 사장은 저 직원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했어. 사장이 말한 숫자나 새로운 제품군 따위는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신임 사장은 그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직업을 버리고 먼 곳에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와 그녀에게 미래를 맡긴 수많은 사람들, 불안감에 빠진 이들로부터 쏟아질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 등 신임 사장은 그녀의 그런 고충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성의 없는 답변으로는 타는 심정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녀뿐 아니라 모임 장소 안의 대다수가 신임 사장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다음 질문은 전략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의 인력을 관리, 의료보험, 영업 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경험상 의사들을 방문하는 팀은 계약 체결 팀과는 배경이나 강점이 사뭇 다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문화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지 걱정입니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대형 의료 업체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할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끝나자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수군댔다. 신임 사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제품군은 영업사원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알아서 잘 팔릴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업사원들도 금세 적응하고 좋은 실적을 낼 거예요. 이번에도 나는 질문자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조롱하는 눈빛까지 느껴졌다. 얼굴 표정도 내가 잘못 이해했나가 아니라 우리 영업 인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에 가까웠다. 그가 볼 때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식장 안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다. 네, 오늘은 인테그리티 성과를 만드는 상품의 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더 큰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연암사, 지은이는 헨리 클라우드였습니다.